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어저께부터 강원도 고성 쪽에서 일어난 산불이 지금 속초 시내까지 그 일대 전체까지 지금 크게 번지고 있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긴급 대피를 하고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산불 대피 요령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야외 들판이나 산에서 이 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럴 때는 이 바람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이 바람의 방향 그쪽이 아니라 좌우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불보다 빨리 달리거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 방향대로 가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특히 경사지에서는 이 불이 6배에서 8배까지도 더 빨리 번지기 때문에 경사지로 대피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바싹 마른 수풀이나 침엽수, 마른 나무 같은 것도 있는 지역도 위험하니까 그쪽도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대한 탈 것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화재든 이 불 그 자체보다 연기가 훨씬 더 몇백 배 더 위험합니다. 유독 연기를 3모금만 마셔도 사람은 그냥 쓰러지고 그 안에서 3분 안에 구조가 되지 못하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방등맨이 없다 하면은 수건이나 스카프, 옷가지에 물을 왕창 묻힌 다음에 코나 입에 대고서 이렇게 숨을 쉬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연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뜨거운 열기가 이 폐 안에 못 들어가게끔 일단 그 습기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폐 안에 들어가면 흡입 화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서 탈출하더라도 며칠 2, 3일 있다가 이 폐가 고장이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대피를 할 때 또 옷이 어떤 게 입은 상태냐는 또 아주 중요한 상태인데, 이 등산 자켓처럼 나일론 그런 합성 섬유 계열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려요. 제가 전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토치로 불 그리니까 이 등산복이 1초 만에 불이 붙었고, 또 면 같은 경우도 한 3초 만에 불이 붙었죠. 그런 것처럼 이 합성섬유 얇은 옷들은 좋지가 않고요. 또 일반 면옷이라도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면 훨씬 더 이 불에 타는 시간을 오래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5~6배까지도 훨씬 더 됐기 때문에 물을 대피를 하실 때 옷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집안이라 하면은 대피할 때 집안이다 혹은 물이 없다 하면은 이 집안에 스킨 같은 거, 로션 같은 것들을 피부, 얼굴, 손, 팔 같은데, 다리 같은데 왕창 발라주면은 화상 열기를 훨씬 더 막을 수가 있고 좀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길을 피하기가 늦었고 갇힌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길에 휩싸이더라도 일단 어떤 탈출할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주위를 살펴보고 불이 지나간 자리, 혹은 불이 훨씬 더 약한 곳, 혹은 바위지대, 혹은 습지대, 혹은 아스팔트 지대, 주위에 이제 평평한 탈 것이 없는 지대, 그쪽으로 빨리 이동을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도망갈 여유가 없다 했을 때는 빨리 땅을 파고서 최대한 빨리 이제 땅을 파고서 거기에 이제 얼굴을 쳐박고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 이때 등에 이 등산 배낭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불길을 좀 더 막아줄 수가 있고요. 암만 연기가 차오르고 불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한 뼘 정도의 공간은 이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있고, 또 왜냐면 또 이 차가운 땅과 접한 부분에서는 습기가 모이기 때문에 좀 더 숨쉬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요점은 이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아예 안 입을 수는 없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버티는 건데, 이렇게 뭉클인 자세로 땅을 파고서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만약 주위에 맨홀이나 또 도랑 같은 것들, 혹은 강이나 호수,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를 빨리 달려가고 몸을 담그고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호주에서도 이 큰 산불이 나면은 이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저수지나 냇가로 가고 몸을 담고 머리만 내놓고 그렇게 살아남은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이 산불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에서 멀리 있다, 그럼 안심해도 되냐? 자, 그게 아니에요. 이 산불 같은 경우는 이 불을 만나면 훨씬 더 커지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대여섯 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 같은 경우 특히 불이 모이면은 불 소용돌이, 회오리라고 하죠. 불 토네이도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고열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물론 이 쇠까지도 녹여버린 엄청난 고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멀리 있다 하더라도 불이 커지면서 강한 회오리를 만들고 강한 상승기류가 바람을 더 키워버리기 때문에 이 불똥 같은 거, 불 붙은 나무 토막 같은 경우를 몇백 미터까지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5년 고성 그 낙산사 산불 때도 이 강을 넘어서 불똥이 튀어갖고 더 산불을 더 크게 번졌던 거죠. 그러니까 불이 지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미리 대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대피 준비를 하는 게 뭐냐? 일단 빨리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모이게 하고 이 바람의 방향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상청 사이트나 핸드폰 어플로 가면은 우리 동네에서 바람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우리 가족이 없다, 몇 명이 없다,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산불에 이 통신선이나 또 전기, 전봇대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되면은 혹은 뭐 사람들이 갑자기 안부 전화를 해갖고 통신망에 몰리면은 전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를 해갖고 어디 있는지 또 집에 올 건지 아니면 중간지대 약속 장소를 얘기를 해갖고 어디에서 만날 대피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보자. 우리 집에 오면서 시간을 서로 이제 기다리고 소모하게 되니까 빨리 집안이 안전하다면 집 안으로 오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면은 대피 장소 뭐 초등학교든 혹은 더 멀리 있는 뭐 공투라든가 대피 시설 그런 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정부의 주민 대피 명령이 내리면은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도로에서 갇혀요. 옴살달싹 못하고 갇혀요. 그래서 그 사실은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낫고, 자, 그 전에 그래서 미리 대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피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 대피로를 선택을 할 때도 이 산과 산 속에 있는 도로 혹은 그쪽 가까운 도로를 찾지 말고 가장 멀리 있는 도로 혹은 해안도로 쪽으로 방향을 약간 돌더라도 그쪽을 이제 우회해서 좀 더 안전하게 찾아야지 막히지도 않고 화마로부터 불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실 때도 그냥 맨몸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차에 물통 20리터짜리가 있죠. 거기에 물을 충분히 채워두고, 왜냐면 가면서도 이 물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옷에 물을 적신다던가 마신다던가 혹은 불이 붙으면 그걸 끈다던가. 그리고 생존 배낭, 비상 배낭, 자, 그걸 미리 다 준비하셨으면은 그걸 다 가족 수대로, 한 명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가족 수대로 다 챙겨갖고 그걸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대피소 혹은 뭐 대피 장소에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하루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정부의 긴급 구호도 사실은 며칠 동안, 3, 4일 동안은 그게 쉽지가 않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생존 배낭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배낭 싸는 법은 제가 이 끝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진이나 산불, 대형 산불이 오면은 그런 재난 사태에서 정부나 119의 지시를 기대하기 힘든 건가요? 예, 맞아요. 힘들어요. 저번 경주 지진 때도 통신망이 몰리면서 다운이 있었죠. 심지어 인터넷, 카톡까지도 다운이 돼갖고 안 됐었습니다. 난리 났던 거였었죠. 큰 지진이나 큰 재난일수록 이 구조대 수는 한정이 돼 있고 또 도와야 할 사람들은 또 가야 할 곳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방대나 경찰이 빨리 올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지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나와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대피를 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느냐. 자, 이때는 전기와 가스 차단기 밸브를 꼭 잠그고,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 옆에 이 가스통이 있다면 그것도 빨리 잠그고 집에서 좀 멀찍한 곳으로 떨어뜨려서 이동시켜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집 주위에 호스가 있으면은 물 뿌려갖고 훨씬 적셔주면은 불길로부터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벌써 이제 연기나 또 냄새, 불똥 같은 걸 날려오기 시작했다 하면은 빨리 대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이에요. 이때 집안에 이 물을 틀어놓는 거예요. 싱크대 뚜껑을 막고 물을 틀어놓으면은 그 물이 거실로 넘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해도 집안에 불이 붙는 거를 훨씬 더 오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영국 그린펠 화재 참사 때도 이 생존자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도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거실에 이제 싱크대에 물을 틀어놔갖고 거실에 이제 물을 축축하게 한 다음에 하니까 이 화마가 습기 때문에 빨리 이제 불길이 번지지 못했던 거였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은 집안에 이제 화재를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 근데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미 도로가 불길과 연기에 약간씩 이제 차오르고 위험한 상황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일단은 빨리 다른 길을 찾거나 우회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은 뒷길로는 다 차들이 있어갖고 이제 딱 막혀있고 앞으로만 가야 된다 했을 때는 빨리 창문을 모두 올리고 내기 순환 모드로 하고, 그리고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놔야 합니다.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으면은 외부에 있는 열기, 화마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안전청에서 혹은 TV에서 실험을 해갖고 밝히는 사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화재가, 야외 화재 너무 많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갇혀서 이제 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일 안전한 방법이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은 에어컨을 꼭 크게 세게 틀라, 그렇게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최소한도의 이제 방법이고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 빨리 빠져나가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적정한 속도로 이제 겁먹지 말고 연기가 차고 불길이 날르는 그 도로를 빨리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판단은 잘 하셔야 돼요. 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조금만 참고 간다 하면은 이걸 나갈 수 있다 하면은 빨리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 재난시 핸드폰이나 전화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옛날 강원도 고성 산불 때도 2005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신이 안 됐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SKT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안 된다 하면은 뭐 가족의 다른 KT 핸드폰 혹은 LG 거를 해갖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될 수가 있어요. 기주국이 한 개는 안 돼도 딴 개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전화가 안 돼도 문자를 해보세요. 문자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통신망에 몰려갖고 음성 통화는 안 되는데 문자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카카오톡은 될 수가 있고, SNS 같은 경우들. 또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무선전화 안 된다 하면은 유선전화, 일반 집에 있는 거 혹은 사무실에 있는 거 유선전화 혹은 공중전화, 자, 그걸 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공중전화는 일반 전화는 자체 전원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끊겨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평소에 가족들이랑 비상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리 가족 회의를 해갖고 대처한 거, 혹은 또 탈출구, 탈출로, 또 갈 곳, 이런 것들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통화가 안 되면 더 겁먹고 공포심에 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우리 집에서 비상시에 어디로 갈 것인지, 혹은 대피로, 또 대피 장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인사를 해갖고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갖고 지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경로, 이런 것들을, 혹은 준비할 것들, 챙길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뒷면에다가 잘 적어놓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만약 대피 중에 불길에 휩싸여갖고 화상을 입으면 어떡하냐, 불에 휩싸이면 불이 붙으면 어떡하냐. 자, 알려드릴게요. 만약 옷에 불이 붙으면 빨리 소화기를 꺼야 되냐, 소화기가 없다면 물을 부어야 되고, 물이 없다면은 이 몸을 뒹굴어서 땅바닥에 이제 뒹굴어서 불을 꺼야 합니다. 자, 그때 이 옷 같은 경우는 불이 꺼졌다 하더라도 온도가 높고 달라붙기 때문에 바로 벗기면 안 돼요. 피부가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찬물을 빨리 구해갖고 충분히 부어줘서 화상 온도를, 그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고요. 물집이 생기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화상의 정도는 1도에서 2도, 3도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1도는 그 피부 표면에 살짝 그을린 정도예요. 이거는 시간을 두면은 나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피하 세포까지도 이미 화상으로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고, 3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자, 그때는 빨리 응급처치를 한 뒤에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3도 화상은 피하 조직과 신경까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괴사가 시작이 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짜 큰 후유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빨리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화상 치료를 해야 되냐? 빨리 충분한 물을 구해갖고 이제 물을 부어주고, 그게 이제 물이 많이 없다 하면은 수건에다가 빨리 이제 물을 적신 다음에 피부에다 대주는 거죠. 하지만 화상 범위가 이 피부 전체 20%를 넘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화재 현장에서 이제 구조가 됐는데 그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며칠 뒤에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죠. 자, 그게 바로 흡입 화상 사망이에요. 탈출을 할 때 우리 잘 못 느끼는데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이 되면은 사람이 공포에 혹은 뭐 흥분이 되면은 약간의 이제 고통을 못 느끼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뜨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랑 폐가 상해버리는 거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탈출할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폐 혹은 기도가 부으면서 물질이 막 차면서 좁아지고 폐가 작동을 못하고 물이 차갖고 그때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입 화상 위험을 항상 생각을 하고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시면 꼭 병원에 가셔갖고 흡입 화상인지 기도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이 수건에다가 물 적셔갖고 코에 대라,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게 바로 흡입 화상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뭐 가스를 막기 위한 그 목적도 있지만 실제 더 큰 목적은 이 뜨거운 공기가 바로 폐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물에 적신 수건이나 손수건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오다가 조금씩 이제 습기에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럼 우리 집 비상 배낭을 평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비상 배낭은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갖고 준비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이 먹을 것과 물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가든 먹고 마셔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사람은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과 또 먹을 것도 크게 이제 복잡한 게 아니죠. 뭐 건빵이라든가 또 통조림 같은 것들, 그리고 사탕, 뭐 초콜릿 같은 것들, 또 그 외에 물 부어서 먹을 수 있는 비상 식량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 두 번째가 바로 체온 보존 용품이에요. 한여름이라도 우리가 야외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은 엄청 춥고 또 저체온증에 걸려갖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스웨터나 또 이제 옷 같은 것들, 바지 같은 것들, 모자, 마스크, 또 뭐 비니 같은 것들, 목도리, 또 머리나 체온에서 이 체열의 상당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과 머리를 보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준비를 해도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비상 용품들, 비상 장비들이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후레쉬, 라이터, 또 손전등,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나 무전기 같은 것들, 그에 만약 필요한 정수의 알약이라든가 또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갖고 한 그 배낭에다 놓으면 그게 바로 생존 배낭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뭐 신용카드나 뭐 예비 배터리, 핸드폰 같은 것들,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은 바로 생존 배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 거만 준비를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아빠 거만 하면 안 돼요. 아빠 거, 엄마 거, 또 아이들 거 다. 애들 것들도 뭐 작게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아이들 뭐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것도 좋고, 또 약 같은 것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여성용품들,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놓고, 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대피를 하다가 손을 잡고 가다가 놓쳐서 헤어질 수가 있는 가족이, 자,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족 수대로 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성 강릉 화재가 얼마나 더 크게 퍼지고 피해 커질지 제가 지금 걱정이 되고 겁도 좀 나고 있는데, 사실 현지에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게 극도의 공포를 이제 갖고 계실 거예요. 또 산불을 피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더 큰 피해를 입고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도움 받으시고 안전하게 빨리 대피를 하시고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